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바람까지 피나. 난 어떻게 해야 하노? 아. 맘마 먹을까? 날씨 너무 덥네. 어머니 오셨어요? 아유, 우리 장손 맘마 먹이려고. 어서 먹이라. 네. 전 먹이라는데 어디 가노? 아, 방에 가서 먹이려고요. 아, 그냥 여기서 먹이면 되지. 아니에요, 어머니. 쉬고 계세요. 부끄러운데요. 그러니까요. 같은 여자끼리 유나는. 유난히 아닌데요.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고? 아이고. 애 봐줄 아줌마는 구했나? 아직요. 저번 베이비시터 이모님보다 좋은 분이 없네요. 그 아줌마가 좋긴 뭐가 좋노? 애 드림도 무식하게 시키고 보일러 고장나서 뜨신 물 안 나온다고 설거지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집안일 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준호한테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잘하기는 어디서 애 보는 아줌마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노? 우리 장손 잘 자나 볼까? 밥은 어디서 먹죠? 좀 막무가내시네요. 조선시대 양반인데요.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요. 아직 12시밖에 안 됐는데 왜 자꾸 잔소리고. 피곤해 죽겠네. 어머니께 우리 집 오실 때 미리 전화하고 오시라고 말 좀 해줘요. 네가 해라. 나보다는 아들인 오빠가 하는 게 낫지. 엄마가 손자 좋아서 봐주시려고 오시는 거지.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나. 못마땅하다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몇 번씩 그냥 집에 막 들어오시니까 그렇잖아. 현관문 비번 바꾸고 어머니께 전화하고 오시라고 말 좀 해줘요. 그럼 우리 엄마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오빠 가족 단톡방에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를 왜 공유하냐고. 진짜 어머니가 아가씨고 수시로 와서 나 불편해 죽겠다고. 그리고 베이비시터 이모님, 내가 어련히 알아보고 면접 보고 꼼꼼히 뽑은 건데 어머니가 오셔서 사사건건 뭐라고 하셔서 우리 집 소문났는지 아무도 안 오려고 한다고. 그거 네가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우리 엄마 대신 하는 거지. 다 손자고 니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네. 섭섭하다. 아이고. 네가 더 섭섭하다. 그래, 이 오빠가 현금 좀 쏴줄게. 어떻게 저런 걸 볼 수 있노? 인터넷 성인 방송을 보고 있나 봐요. 아유, 참. 이번에 온 아줌마도 영 별로던데. 꼼꼼하게 잘해주세요. 그저께 CCTV 보니까 애 잘 때 같이 자고 하더만. CCTV요? 네? CCTV요? 빨리 가자. 우리 장손 기다린다. 네. CCTV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어머니랑 아버님이 이때까지 우리 집 CCTV를 보고 있었단 말이가. 이 방에서 섬찟합니다. 옷도 갈아입고 우유 수유도 했는데. 아이고. 오빠, 혹시 어머니한테 우리 집 CCTV 볼 수 있게 해드렸나? 미친나 그걸 와 보여주노? 거짓말하지 마라. 그만둔 베이비시터 이모님들도 할머니 CCTV 볼 수 있게 해드렸냐고 내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아니라고. 한 번만 하면 좀 믿어라. 에이씨. 이놈의 집구석은 집에 와도 펴실 수가 없네. 어디 가는데? 남편이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아까 분명히 어머니가 CCTV 보니까라고 하셨는데. 오빠 계정인데 로그아웃 안 했네.
뭐고? 무슨 모텔을 이렇게 자주 갔노? 어? 이날은 분명히 동창 모임 간다고 했는데? 로이어 모텔? 아이고. 에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시간에도 모텔을 들락거렸던 남편.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했네요. 어떻게 바람까지. 아우,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저 방금 나간 두 사람 혹시 들어오고 나간 모습 CCTV 좀 확인할 수 없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남자가 제 남편인데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이, 본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아서 좀 확인할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아, 진짜.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바람까지 피나. 난 어떻게 해야 하노? 아. 네, 정말 하루하루 마음이 고되고 또 힘들 것 같습니다. 가련 씨가 정말 그 이름처럼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가엾고요. 딱하고 또 화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세상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막장 오브 더 막장입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사건 정리해보겠습니다. 오가련 씨는 김막장 씨와 결혼해 자녀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혼인 초기부터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아무 연락도 없이 신혼집에 불쑥 찾아오는 일이 잦았는데요. 아예 오가련 씨 시댁 식구들이 신혼집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와 간섭은 오가련 씨가 아이를 낳으면서 더욱 심해졌는데요. 특히 시어머니의 갑질로 인해 베이비시터가 그만두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오가련 씨는 남편 김막장 씨에게 어머니께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김막장 씨는 시어머니 편을 들며 섭섭하다고만 합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시부모님이 오가련 씨의 홈 CCTV까지 수시로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남편 김막장 씨, 이름 그대로 아주 막장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성인용 인터넷 방송을 자주 시청하면서 현금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었고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오가련 씨. 급기야 남편의 불륜까지 알게 된 상황. 오가련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게요. 이 정도면 정말 막장 종합 세트 아닙니까? 예, 정말 드라마를 보는 내내 기가 막히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진수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요. 시어머니의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각하고요. 특히 CCTV로 지켜보기까지 했다니 당장 이혼 사유가 되겠습니다. 남편은 육아로 힘든 아내를 두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성인방송 BJ들에게 돈을 보내고요. 네. 거기다 외도까지. 오가련 씨, 하루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이혼만 결정하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남편의 바람도 바람이지만요. 시부모님의 지나친 간섭, 또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는 것들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죠. 네, 이 사례처럼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며느리나 사위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이 경우에도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김막장 씨와 김막장 씨네 시월드 이곳에서는 협의를 안 해줄 것 같은데 재판으로 가야겠죠?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 등등의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재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례에서 오가련 씨의 시부모님이 손자에 대한 애착이 엄청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양육권 주장을 할 것 같아서 오가련 씨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선 남편 김막장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좀 증거를 좀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가련 씨는 우연히 컴퓨터에서 김막장 씨의 SNS 계정 타임라인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SNS 계정의 현재 위치가 켜져 있으면 시간에 따라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오가련 씨는 김막장 씨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모텔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법원에 그 모텔 CCTV를 증거로 보존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남편의 SNS 계정 타임라인을 동의 없이 보는 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메일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은 집에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계정의 내용을 우연히 봤다면 그것을 뭐 형사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상간녀와 모텔을 드나들었던 그런 정황이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텔 주인이 당사자가 아니면 CCTV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아까 증거 보전 신청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모텔에 찾아가서 영상을 달라고 부탁을 해도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행위라는 이유로 요즘에는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모텔마다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이 다 다르지만 보통 2주 정도로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신속하게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때는 증거 소지자의 명확한 상호, 주소, 연락처를 기입을 하고요. 영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모텔의 어느 부분이 촬영된 영상인지, 뭐 출입구인지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영상인지 등을 상세히 기재해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무조건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네, 증거 보전을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인용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판사가 이 정도면 불륜을 하고 있구나라고 정말 의심이 되는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가련 씨가 증거를 잘 확보해서 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오가련 씨는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인터넷 성인 방송의 과도한 지출, 그리고 가사와 육아에도 비협조적이었다라는 내용 등을 충분히 입증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륜 행위는 당연히 위자료가 인용이 되고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면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억만금을 준들 가련 씨의 상처가 회복되겠습니까? 많은. 그렇죠. 네. 자, 그래도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좀 이 질문이 안타까운데요. 네.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봅니다. 이제 너무 적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남편의 무관심과 불륜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거든요. 아이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타인의 언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혼 사건에서 굳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따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시어머니로 인해 고통받았다라는 사정을 좀 더해서 주장을 해서요. 위자료를 인용받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네. 드라마에
심화의 경우에 시어머니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오가련 씨가 우울증을 진단받은 그런 내역과 또 베이비시터의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소름이 끼쳤던 게 그 가련 씨의 홈 CCTV를 시부모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가련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됐던 거 아닙니까? 소름입니다, 소름. 이런 부분은 형사 고소라든지 처벌을 할 수는 없나요? 네, 홈 CCTV는 애초에 오가련 씨와 김막장 씨가 함께 자신들의 집에 설치를 한 것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김막장 씨가 허락을 해서 시어머니가 이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홈 CCTV의 경우 녹음 기능까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상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김막장 씨에게 또 허락을 또 받아서 본 시어머니를 형사처벌을 할 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 아무리 남편이 남의 편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도 너무하지만 양육도 문제입니다. 양육도. 왜요? 지금 제가 의뢰인 오가련 씨의 이후 상황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남편 김막장 씨와는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들을 오가련 씨가 양육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어린이집에 보낸 아들을 시어머니가 와서 몰래 데리고 갔습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죠? 지금 변호사님, 시부모님이 아이를 몰래 데려간 상황, 가련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자녀에게 어떤 결정이 가장 좋을지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나아가서 어린아이의 거주 환경이 자꾸 변경되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나중에 본안에서 양육권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경우 갑자기 상대방 측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가련 씨가 아이의 양육자로 되고 싶다면 시부모가 갑자기 아이를 납치하듯 데려갔다고 해서 오가련 씨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는 나지만 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시부모님이 아이를 납치하듯 데려갔다는 사정과 아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이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도움을 받아서 이 사건을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일단 이 경우에는 사전 인도 청구를 통해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안 재판에서 과연 오가련 씨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아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니 갑자기 아이를 데려간 김막장 씨 측보다는 오가련 씨가 아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오가련 씨가 가정 환경, 주 양육자, 그리고 생활비와 양육비의 조달 상황 등을 잘 어필을 해서 오가련 씨가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줄 거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의뢰인 가련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시부모님이 부당하게 간섭을 하는 것도 모자라 믿었던 남편의 불륜까지. 오가련 씨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댁이나 남편이 고쳐진다고 고쳐지는 게 아닐 것 같은데 하루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